예, 반갑습니다. 손용아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다 많이 들어보셨죠? 녹슬지 않는 강이죠. 예, 스테인리스 강. 우리 주변에서 스테인리스 강 생활하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식기류, 주방 기기들, 그 다음에 뭐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는 강이죠. 내식성과 내약품성과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 재료입니다. 재료기호로는 STS, 그 다음에 뒤에 숫자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KSD 3705에는 열간 아변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GIS 규격인 SUS, SUS로 거의 통용이 되고 있어요. 자료상 문건이나 자료 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재료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면에 표기하는 것도 SUS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TS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마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US와 STS가 같은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녹이 슬지 않는 장점 때문에 외장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공장 자동화 설비 및 장비에도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및 장비, 그 다음에 제약산업, 그 다음에 약품 이송, 이런 파이프라인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LCD 장비, 2차전지, 식품기계, 인쇄기계 등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거의 필수, 요즘 현대 자동화 장비로 봐서는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재료. 네. 그만큼 중요한 재료죠. 중요한 재료니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에는 크게 보면은 4종류로 나눠집니다. 오스테나이트계,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합쳐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계, 이렇게 크게 4가지고요. 석출 경화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아주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재료들이 있죠. 계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각 그 계열별로 중요한 재료들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 첫 번째로 좀 알아볼게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 및 강판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재료죠. 전체 생산량 중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60%.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탄소 0.1% 이하, 크롬 18%, 니켈 8%가량을 함유하고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크롬과 니켈 함량을 조금 변화시키기도 하고, 몰리브덴, 티타늄, 니오뷴, 구리 등 합금원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내식성, 용접성, 인성 등이 다른 계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고급 재료로, 고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계열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은 자석을 대보면 압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테나이트에는 자성이 붙지 않습니다. 화학공업용, 제지, 정유공업, 건축용, 차량용, 주방기구, 의료기계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재료를 알아볼게요. 앞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계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자동화 장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TS304. 예, 요거는 서스 304라고 하죠. 앞으로 STS하고 서스를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304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재료입니다. 강제, 봉제는 특별한 모양을 가공하여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판재는 안전 커버, 외장 커버 등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경도가 다소 높고 인성이 높아서 가공 시 툴의 마모가 심하여 일반 스틸 강제 또는 알루미늄보다 가공성이 좋지 않다. 용접성은 좋아서 판재를 용접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판금 제작을 하는데 용이하고, 도장 등의 표면에 대한 후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하여 모양을 만든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처리를 할 수 없는 중대형 탱크라든지 베스 등을 제작하는데 쉽습니다. 제작 비용이 다소 좀 비싸기는 하지만 후처리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총 제작 비용으로 보면은 서스 304가 아주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인 도화 판넬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스틸인 경우에는 하고 나서 제작이 다 되고 나서 도장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작비 플러스 비용과 그 다음에 도장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서스로 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제작비로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반도체 장비나 이런 약품, 의약품 산업 장비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 쪽에서 표면 처리를 도장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사양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런 서스 30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공 시 툴의 마모가 심하다. 실제로 서스를 가공하게 되면은 서스는 공구의 마모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스틸을 가공할 때보다 공구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가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공 업체들도 많아요. 서스만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절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용접도 잘 되고, 용접봉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용접봉이 따로 있죠. CO2 용접으로 하는 경우에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스틸하고 비교했을 때 서스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탄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절곡을 하면은 절곡 후에 백스프링 작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재를 이렇게 90도로 꺾었다 그랬을 때 이 절곡 툴을 놓고 꺾고 나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백스프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 스틸보다는 더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백스프링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절곡을 하게 되면은 더 오버해가지고 절곡을 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이 모양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만큼을 조금 더 일반 스틸보다는 절곡량을 좀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절곡만 했던 업체들에서는 만약에 이 서스
작업을 하면은 그런 노하우들이 없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 303이 있습니다. 304, 그 다음에 303. 304의 물성은, 303은 304의 물성과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봉제로 생산되고 304에 비해서 가공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샤프트나 포스트 등 원통 형상의 가공물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에 304에 비해서는 내식성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내식성, 내화학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부품 중에서 후체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만 이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303과 304를 비교했을 때 303이 장시간 대기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표면색이 좀 더 바라는 상황이 된다. 조금 더 누리끼하게 변하는 산소와의 접촉이 있으면서 녹이 스는 것 같은 그런 표면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16을 보겠습니다. 304에 비해서 내식성이나 내화학성이 더 강화된 재료입니다.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발생 또는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화학가스, 화학약품을 이송하는 배관라인 계통이나 제지, 의약, 식품 공장에 많이 사용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도 316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는 316L이 있습니다. 316과 물성은 비슷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도록 원소를 추가한 재료예요. 주로 사람이 사용하는 주방기구 또는 의료기구에 특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 숟가락, 젓가락, 반찬통 등은 모두 316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재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316보다는 더 내식성이 있거나 내식성이 필요하거나 내화학성이 필요한 곳에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계 가공성은 좋지 않습니다. 316이나 316L은 기계 가공성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성분표를 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304, 303, 304, 316, 316L이 있습니다. 탄소 함유량을 보면은 316L이 0.030 %, 대신에 니켈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니켈과 특별히 316 계열은 몰리브덴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316과 316L의 차이점으로 보면은 다른 건 똑같고 요 니켈의 함량에서 차이가 나죠. 자, 요 정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니켈을 316L은 니켈을 더 추가를 한 소재입니다. 10에서 14%, 그 다음에 12에서 15%. 요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재료를 다루면서 원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 원소를 보면은 요런 지금 이제 원소 함유량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켈이 더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 더 추가가 됐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316과 316L이 요 탄소 함유량에서 차이가 좀 나죠. 0.08%와 0.03%. 이렇게 보면은 316L보다 얘가 경도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탄소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전까지 이제 오세나이트계를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페라이트계의 특성을 특징을 알아볼게요. 탄소 함유량이 0.01% 이하고 크롬이 14에서 16%, 니켈은 미량 또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화하면은 자성체가 된다. 자, 페라이트계의 특성은 자성을 띌 수 있다. 예. 자화시키지 않으면은 자성은 띄지 않습니다. 자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자성을 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스테인리스 강 생산량 중에 20에서 25%를 차지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스테나이트계가 60%를 차지한다고 했죠. 자, 60%고 자,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가 20에서 20%예요. 60, 20. 그러면은 거의 80에서 85%가 오스테나이트계하고 페라이트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 중에는 1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스테나이트계 아니면 페라이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식성 면에서 보면은 오스테나이트계보다는 떨어지지만 마르텐사이트계보다는 뛰어나다. 고온 산화 저항성이 뛰어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저온 환경에서 취성이 증가한다. 가공성이 뛰어나 프레스 가공이나 용접에 적합하지만 용접 후 내식성이 저하된다. 통상적인 퀸칭, 템퍼링에서 경화되지 않으므로 냉각 가공 후 풀림 처리 정도가 열 처리 가능하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여 자동차 배기 시스템, 주방기기, 난방기기, 열교환기, 보일러 부품 등의 중고온 환경에 주로 적용된다. 자, 여기 이제 요 싱크대가 있어요. 얘는 금형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뜨거운 물도 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뭐 오븐이라든지 그릇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페라이트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열이 가해지는 제품들, 그 다음에 어떤 형틀에서 형틀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주방에서 싱크대를 보면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녹이 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녹. 자, 오스테나이트계 304 같은 경우는 녹이 전혀 안 슬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페라이트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인데 왜 녹이 스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똑같은 스테인리스지만 스테인리스 제품이지만 오스테나이트계와 페라이트계라는 다른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료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페라이트계의 대표적인 재료는 STS-430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뭐 409, 446, 441이 있어요. 근데 기계 재료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띠죠. 예. 자, 이 페라이트계는 자성을 띈다라고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입니다. 마르텐사이트계. 자, 마르텐사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특징을 살펴보면 탄소 함유량은 0.1에서 0.2% 이하, 크롬은 12에서 18%, 니켈은 2.5% 이하, 전체 스테인리스 강 생산량 중에서 10에서 15% 정도. 가장 이제 마르텐사이트계가 적은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죠. 경화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 화학 처리 후 공냉만으로 충분히 경화가 가능하다. 저탄소의 경우에는 내식성을 요구하는 기계 구조용이며
탄소 0.3% 이상의 고탄소인 경우는 정, 칼, 외과용, 나이프 등 열처리 경화에 경화하여 사용하고 0.1% 정도의 중탄소는 칼날, 베어링, 게이지 등 내마모, 내식용, 부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특성이 경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화가 된다. 예. 경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칼날, 그 다음에 정, 외과용 나이프들, 가위, 우리 주방에서 쓰고 있는 가위들도 있죠? 가위도 있고, 칼이 있고. 이런 것들은 표면 경화가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프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날 끝부분을 경화를 하지 않으면은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녹이 슬면 안 돼요. 예, 외과용 칼인데 녹이 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인데 경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르텐사이트계다. 그렇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LM 가이드 있죠? LM 가이드 같은 경우에 그 형번에다가 M자를 붙이면은 이게 스테인리스 계열이 돼요. 이 스테인리스 계열은 바로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열 처리를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예, 열 처리를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열 처리를 해서 쓰는 용도로 씁니다. 왜냐면 열 처리를 안 하고 쓴다라면은 뭐 304 같은 오스테나이트계를 써도 되죠. 굳이 마르텐사이트계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르텐사이트계 대표적인 재료로는 410, 420, 431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440C. 요게 이제 기계 부품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재료들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는 304, 303, 316, 316L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410이 있다. 마르텐사이트계 같은 경우는 440C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디서 도면을 다른 제작 의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도면을 받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어떤 계열인지부터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계인지 아니면 페라이트계인지 아니면 마르텐사이트계인지 자 그러면 그 계열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그 특성이 달라진 것에 따라 가지고 이런 특성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인리스만 설명을 드려도 시간이 꽤 갔어요. 벌써 25분 정도 가까이 지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요즘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이 많이 생산도 하고 있고 설계하는 분들이 이쪽에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계 장비로 보면은 기구 구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대 우리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철, 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비철 금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철 금속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재미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철 금속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렸던 조회수를 보니까 재미가 없는지 많이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오늘 스테인리스 강은 조금 더 재미가 있고 흥미로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비철 금속이 훨씬 더 재미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